한 남자의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발견된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혀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친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탐암슈드. 경찰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본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종이 조각은 훗날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의 상징이 된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종이는 왜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던 것일까? 탐암슈드.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또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뜻의 문장.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말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 4글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 된다. 이야기는 1948년 호주의 한 해변에서 시작된다. 1948년 12월 호주 남부의 도시 애들레이드. 그 도시에는 소머튼 비치라는 해변이 있다. 낮에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저녁이 되면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해변이었다. 그날 저녁 몇 명의 사람들이 바닷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멀리 모래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를 곧게 뻗고 몸을 뒤로 기대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해변에서 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커플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그냥 지나간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 남자가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침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그때 그는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남자를 발견한다. 같은 자세, 같은 위치, 같은 모습. 산책을 하던 남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간다.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그 남자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경찰은 남자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긴다. 그리고 곧바로 부검이 시작된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없었다. 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외상도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죽음처럼 보였다. 하지만 부검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남자의 장기에서는 독극물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의사들은 독살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어떤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 남자의 몸에서는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인은 확인할 수 없음. 수사를 맡은 경찰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이상한 사실이 발견된다. 남자의 옷이었다. 셔츠를 확인한다. 코트를 확인한다. 바지를 확인한다. 넥타이를 확인한다. 하지만 그 모든 옷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옷에 붙어 있어야 할 모든 라벨이 깨끗하게 잘려 있었다. 브랜드 이름, 제조회사, 세탁, 라벨.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이 남자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려 한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전국의 실종자 기록을 조사한다. 지문을 대조한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서도 이 남자의 신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사건을 점점 더 기묘한 미스터리로 만들기 시작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 흐른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많은 단서를 조사했다. 지문을 확인했고 실종자 기록도 조사했다. 하지만 그 남자를 찾는 가족도 그를 아는 사람도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온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꺼낸다. 그 책은 페르시아 시집 루바이아트였다. 그 남자는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자동차 뒷좌석에 누군가가 이 책을 놓고 간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마지막 페이지의 한 부분이 깔끔하게 찢겨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찢어낸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그 찢어진 부분을 확인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 종이는 소머튼 해변에서 발견된 남자의 주머니 속종이 조각과 완전히 일치했다. 종이에 적혀있던 문장, 탐함슈드. 그 문장은 바로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또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책의 뒷표지를 조사한다. 그곳에는 연필로 적힌 글자가 있었다. 짧은 문자들이 여러 줄 적혀 있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글은 아니었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경찰은 이 글자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암호 전문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암호의 의미를 해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미스터리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루바이아트 책의 발견은 이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경찰은 소머튼 해변에서 발견된 남자와 그 책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냈다. 그 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누가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낸 것일까? 그리고 그 종이는 왜 그 남자의 주머니 속에 있었을까?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애들레이드 지역 신문들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신문 기사에는 소머튼 해변에서 발견된 남자의 사진이 실렸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혹시 이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그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신문 기자들은 이 사건에 하나의 이름을 붙인다. 소머튼맨. 그 이름은 곧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더욱 확대된다. 경찰은 남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한다. 그가 기차를 타고 이동했는지 혹은 근처 호텔에 머물렀는지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경찰은 기차 기록을 확인한다. 버스 기록도 조사한다. 호텔과 여관의 기록도 확인한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서도 이 남자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군 기록도 조사한다. 전쟁 이후 많은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군 기록에서도 그와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더욱 기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설명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그의 과거.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당시는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세계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서로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밀, 요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지워진 옷의 라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가 비밀 작전에 연루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혹은 어딘가에 정보를 전달하던 연락책이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등장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또 하나의 이상한 단서를 발견한다. 남자의 바지. 주머니 안쪽에는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 종이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다. 타마암 슈드. 이 말은 페르시아 시집 루바이아트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끝났다. 혹은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종이가 왜 그의 주머니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머튼 맨 사건은 점점 더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남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점점 오래된 사건이 되어갔다. 하지만 소머튼 맨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몇 달 후 경찰은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한 남성이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이상한 책 한 권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책은 페르시아 시집 루바이아트였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그 책의 한 페이지에는 찢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로 타마암 슈드가 적혀있던 종이 조각이 뜯겨나간 자리였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책의 뒷면에는 더 이상한 것이 적혀 있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줄의 글자였다. 마치 누군가가 남긴 암호처럼 보였다. 수십 년 동안 암호 전문가들이 이 글자를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의미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이 사건은 점점 전설 같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22년,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DNA 분석이었다. 연구자들은 소머튼 해변에서 발견된 남자의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유전자 계보 분석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DNA를 이용해 가족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술이었다. 연구자들은 수많은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 남자의 가족 계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이름이 떠오른다. 카를 웹. 그는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태어난 남성이었다. 수십 년 동안 소머튼 맨이라고 불리던 남자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미스터리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왜 애들레이드의 소머튼 해변에 있었을까? 왜 그의 옷에서는 모든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타마 애슈드. 그 종이는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 조용한 해변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죽음. 우리는 이제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머튼 해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